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5년 1회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제4류 위험물인 윤활유를 저장하는 5개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고, 윤활유를 84만 4,800리터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를 구하시오. 자, 5개 저장소에서도 보유공지에 대한 문제고요.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란 5개 저장소의 앞뒤 좌우로 비워둬야 하는 빈 땅입니다. 자, 저장소에 저장하는 지정 수량이 많을수록 비워두는 땅이 많고 적을수록 좁은데요. 그 기준이 되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공지의 너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윤활유는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사석유류입니다. 사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6,000리터에 해당하죠. 그러면 84만 4,800리터를 6,000으로 나눴을 때는 140.8배에 해당합니다. 이 140.8이라는 값은 지금 50배의 초과 200배 이하라는 이 범위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12m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12m로 바로 써주시면 안 되고 이 아래 예외사항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4석유류와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은 그 보유공지의 3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4m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이 들어가는 보유공지는 5개 저장소는 사류 위험물 중에 사석유류, 6류 위험물이지만 외 탱크 저장소에서는 제6류 위험물만 3분의 1을 해준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저장소는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 5개 탱크의 경우에는 제6류 위험물이 3분의 1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분자식이 나온 것은 과산화 벤조일이죠. 이 과산화 벤조일에 대한 물음 중 품명은 제5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 과산화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정 수량은 유기 과산화물이니까 10kg이겠죠. 과산화 벤조일이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분자식을 구조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벤젠고리가 2개가 들어가고 CO가 있는 요 2개의 분자를 O가 2개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물과 친하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비수용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과 친하려면 분자 자체에 OH나 양쪽에 어떤 것이 붙은 O가 있는 것이 좋고요. 이쪽에 O가 붙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O보다도 더 강력하게 물과 친화성이 있는, 친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벤젠고리입니다. 그래서 벤젠고리가 있으면, 육각형의 구조식이 있으면 물과 친하지 않다, 물에 녹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옥내 저장소에서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구조의 기준은 어떻게 쓰냐면,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하면 가장 떠오르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물과 닿았을 때 어떻게 되죠? 물과 닿았을 때 산소를 발생하면서 폭발합니다. 자, 물과 닿으면 위험한데 왜 위험한지도 중요합니다. 산소를 발생하면 폭발을 하고요. 그러면 이 물과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은 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합니다. 물과 친하지 않은, 물과 닿았을 때 위험한 것들, 이렇게 4가지 위험물들이 이러한 바닥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출입구를 보여준다. 자, 위에 있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같은 옥내 저장소고요.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옥내 저장소가
만들어지는 그 건축물의 구조 종종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단어들은 다른 문제에서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자, 갑종과 을종의 차이는 불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갑과 을 중에 뭐가 더 높죠? 갑이 더 높은 것이라는 것 요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아시겠죠? 갑이 더 센 방화문입니다. 그럼 불에 더 잘 견디는 방화문이죠. 불이 났을 때 더 불에 잘 견디는 방화문을 갑종방화문 또는 갑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버티는 방화문을 을종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갑종방화문, 불에 잘 견디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는 몇 %일 때 위험물이 되냐면 육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과산화수소 36% 이상일 때 위험물의 기준이 됩니다. 자, 과산화수소뿐만 아니라 질산도 위험물이 되는 기준 자주 출제되죠. 1.49인데 어떤 값이? 비중이라는 값이 1.49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36 중량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나번에 300kg라는 거는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번 가에서 막까지 위험물을 보여준 다음에 이 것들이 완전하게 연소되기 위해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부터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가솔린까지 있네요. 연소를 한다는 건 이 모든 위험물들이 각각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겠죠. 자, 메틸알코올의 분자식은 CH3OH, 에틸알코올은 C2H5OH, 아세톤은 CH3COCH3, 디에틸에테르를 보시면 에틸이 2개 있는 C2H5가 2개 있고 이 2개 사이를 O, 산소가 연결하는 이러한 식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은 휘발유죠. 휘발유는 탄소가 5개부터 대략 10개까지 모여있는 석유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옥탄을 함유한다 했습니다. 옥탄은 탄소가 몇 개? 8개인 포화탄화수소 CnHEm 플러스 2 탄소의 개수의 2배 플러스 2개의 수소를 가진 만큼 그러니까 C가 8개, H가 18개 있는 이러한 가솔린 물질입니다. 가나다라는 위험물에서 자주 출제되는 분자식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분자식을 쓰시고 산소가 몇 개 필요한지 이런 아래의 화학반응식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겠지만 옥탄은 유추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의 옥탄가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또 옥탄이라는 게 탄소가 8개 숫자 8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탄이라고 하면은 C가 8개에 H는 탄소의 개수 곱하기 2를 한 것에다가 플러스 2를 한 만큼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분자들이 산소와 반응했을 때 얼만큼의 산소가 필요한지 이 산소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몰수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물질을 1몰로 개수를 맞춰줍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가번 같은 경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을 때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는 당연하게 곱하기 2를 해서 모두 다 정수가 되게 만들어줬었죠. 근데 지금은 이 반응물이 1몰일 때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2분의 3을 굳이 곱하기 2를 해서 정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비교를 하시면 되고 에틸알코올도 구한 거 보면은 여기에서는 분수가 안 나왔네요. 이렇게 1몰에 에틸알코올이 반응했을 때 3몰의 산소가 발생을 하는구나 구해보시고 아세톤이 반응하면 4몰의 O2 디에틸에테르는 6몰의 O2가 생기고 옥탄의 휘발유는 2분의 25라는 값을 가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개수, 몰수만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탄소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가나다라마 순으로 산소의 몰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EDCBA라고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시더라도 이만큼 해설이 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굳이 꼭 이렇게까지 풀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번쯤은 꼭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를 시험장 가서 감으로 찍어서 푸신다면 너무 틀리기에 아까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분자식 아시고 이 분자식을 통해서 연소 반응식 구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C나 H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CO2랑 H2O가 발생된다는 거 화학 반응식 설명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미정계수법만 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뭐가 얼만큼의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인지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식 분자식 정리하시면서 미정계수법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나다라마의 미정계수법 쭉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 옥내저장소 도면의 맨 밑에 움푹 파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과 같은 영상이 나올 거고요. 이 영상 바닥면에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는 어떠한 위험물이 떨어지더라도 약간 경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위험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설비는 집유 설비라고 불러요.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설비고요. 그러면 이 한 곳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떤 물질이 한 곳으로 모이기에 적합한 상태일까요? 바로 액체 상태가 흘러내려와서 한 곳에 모이기에 적합하겠죠. 고체는 굴러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체나 기체는 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고체나 기체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액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과염수산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과염수산 자체를 그냥 아무것도 반응시키지 않고 가열을 하면 이 자체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HCl과 O가 쪼개지게 되는데요. HCl하고 O2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산소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HCl과 O2 중에 어떤 것이 유독가스일까? 산소가 기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소, 이렇게 O2, 산소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요. 잘 보셔야 할 것이 유독한 가스입니다. 산소가 유독하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소는 가스이기는 하지만, 기체이기는 하지만 유독가스가 아니므로 HCl을 써주셔야 합니다. 염화수소라고 써주시면 되고, 염화수소, 다른 말로 염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염산 보통 액체 상태로 많이 기억을 하시죠. 액체 상태의 염산도 있지만 기체 상태의 유독가스 염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염화수소가 되겠습니다. 9번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가열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4번 소화하기 위해 신선한 야채를 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화 방식은 냉장실에 있는 야채는 차가운 상태겠죠. 실온보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것을 닿게 하면은 불이 난 뜨거운 상태의 것을 열을 뺏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소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소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번은 발화점, 나는 냉각소화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0번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유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뚝 안팎에는 출입하기 위한 계단, 경사로를 몇 미터마다 설치하는가. 방유제라는 것 기능 자체가 탱크 안에 있는 위험물들이 넘쳤을 때, 혹시라도 넘쳤을 때 더 퍼져나가지 않고 이 둘레 사이에서 막아주기 위한 담입니다.
근데 이 담이 1m보다 넘는다면 사람 키 절반 이상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넘어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설치하는데 또 계단을 너무 촘촘하게 설치하면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없으니까 계단은 50m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을 설치하는 그 기준뿐만 아니라 방유제의 높이가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유제 이 높이는 0.5에서 3m 이하이고, 그리고 면적은 이 사각형 하나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이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방유제의 요 두께, 이 기둥의 두께는 0.2m, 그리고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제조소일 때 0.5를 곱하고 2개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0.5를 곱하고 나머지의 0.1을 곱한다. 5개 탱크 저장소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또는 1개일 때는 그 1개 탱크 용량의 1.1을 곱한다는 것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다른 문제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0m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2015년도 1회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